안녕하세요. 화성학 6주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이제 겉옷도 안 입고 왔어요, 학원에. 선생님들도 제가 인스타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피드를 보니까 다들 벚꽃 금지 막 이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막 노량진에 벚꽃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너무나 바깥 공기를 쐬고 싶으신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나가고 싶지만 또 열심히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합격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마음껏 벚꽃놀이 다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쯤이면 아마 마스크도 벗고 좀 맑은 공기를 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화성학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범위는 6주차라서 사실 뭐 이제 되게 중요한 전조에 대한 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조가 나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복습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말로 한번 훑어보면서 그 다음 좀 본격적으로 귀로 복습은 지난주에 했었던 9장에서 11장 범위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 화성학에서 어떤 수업을 했었던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화성학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의 흐름을 파악하자라는 게 화성학이잖아요. 그렇죠? 화음이 수직적으로 있는 것이 흘러가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화성학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것이 임용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자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에 어떤 식으로 화성학이 나오죠? 실제 악곡, 굉장히 또 교과서에 있다라든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음악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귀로도 듣기에도 아름다운 뭐 그런 음악들이 사실 화성학 문제들의 그 재료가 되죠. 저희가 보는 화성학들은 뭐 20세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17, 18세기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시기에 언제예요? 굉장히 형식적인 미를 강조하는 고전 시기부터 해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화성이 조금 들어가는 낭만까지 아주 복잡한 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는 눈을 기르면 다른 악곡들을 볼 때도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대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은 음이라는 무엇인가, 뭐 음색도 있고 높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강도도 있다 이런 얘기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런 음들을 재료로 삼아서 서양음악에서는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게 되죠.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법을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서서히 선법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장단조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됐죠.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뚜렷하게 장단조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음계 안에 있는 음들이 장조면 장조, 단조면 단조, 각각이 그 음계에서 첫 번째 음부터 7번째 음까지 그 옥타브의 순서 안에서 각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으뜸음이 있고 완전 5도 위에 무슨 음? 딸리는 음. 완전 5도 아래에는 무슨 음? 버금 딸림 음. 그리고 딸림 음하고 으뜸음 사이에는 가온 음. 그 다음에 버금 딸림 음하고 으뜸음 사이에는 버금 가온 음. 그리고 우뜸은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으뜸음, 레. 그쵸? 그리고 우뜸은 바로 아래에서 으뜸음으로 이끌어주는 음은 시, 이끈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올려보니까 우리가 으뜸음부터 해서 5도 위에 있는 딸림음과 4도 위에 있는 버금 딸림음 그리고 7도 위에 있는 이끈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들의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봤습니다. 기능들을. 자, 그 다음 시간은 우리가 사마음으로 갔어요. 사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음에든지 우리가 3도 간격으로 2번 쌓았을 때 세 음이 동시에 울리게 됐을 때 이것을 사마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밑에 있는 음이 뭐냐에 따라서 이 화음 이렇게 화음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음의 간격들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분위기를 상당히 화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 음정 간격으로 봤을 때 장사마음이 있고 단사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끄는 같은 경우는 감사마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장조해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도의 기능에다가 화음만 붙여주면 음이 아니라 화음, 딸림음이 아니라 딸림 화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음도 위에 쌓인 화음들은 마찬가지로 화성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조가 있을 때 1도, 4도, 5도, 1도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골자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 사마음 다음엔 우리가 칠화음을 배워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쌓아봤을 때는 화성의 느낌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됐어요. 종류가 원래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장단, 증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마음에는 네 개씩 쌓게 되는 그 7화음에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의 이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7화음까지 놓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화음이 더 부각이 됐어요. 뭐였냐? 바로 딸림 7화음. 어때요? 종지감이 확 느껴지죠? 요것도 물론 깔끔하게 종지감이 느껴지는데 7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음악이 더 끝날 때 깔끔하게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장단 7화음이라는 이 딸림 7화음의 성격이 다른 화음들은 없었잖아요. 다른 화음들은 뭔가 장 7화음 이거나 단 7화음이거나 그랬는데 이 장조의 음계 안에서 유일하게 장단 7화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딸림 화음이었고, 그 다음에 단조에서도 마찬가지. 단조에서 굉장히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5도는 계속해서 장단 7화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7화음을 배워보니까 딸림 화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더 느끼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우리가 뭘 했어요? 화성 구문론을 하게 됐어요. 화성 구문론 기억나시죠? 제가 1도에서 음악이 보통 시작을 해서 1도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화성 구문론이었죠. 구문 하면 영어 구문 이런 것도 생각이 나실 텐데 모든 말도 사실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까지가 이제 문장 구성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문장 형식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고 한데 음악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이 있다면 1도에서 시작해서 1도로 끝나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5도를 거쳐서 종지감을 준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시작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닌데 한번 5도를 거침으로써 종지라는 것이 생기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종지 외 5도 앞에는 또 어떤 화음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중계화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5도와 1도, 그러니까 1도와 5도 사이를 이어주는 그 사이를 중계해주는 화음들이 쓰였었죠. 대표적으로 버금딸림 화음 요게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 버금딸림 화음과 굉장히 비슷한 화음이 있었죠.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중계함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름이 2도의 1전이었죠. 그래서 2도의 1전이와 4도는 굉장히 음도 비슷하고 기능도 같이 중계화음의 기능을 했었다.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계화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 1도부터 7도까지의 화음들 중에서 성격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로 6도와 장조에서 단조를 내는 6도, 그 다음에 장조에서 단조를 내는 3도, 6도와 3도들이 그 앞에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게 느껴지시죠? 요거 혹시 집에서 한번 쳐보셨나요? 집에서 요거 화성 구문론도 쳐보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익혀지시면 문장의 기본 골격이 익혀지시면 긴 문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화성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런 골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악곡을 분석하실 때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1도 다음에 6도 혹은 3도, 그 다음에는 4도 혹은 2의 1화음, 1전이, 그 다음에 5도, 1도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적인 용법으로 화음을 쓰기도 했죠. 뭘 해서? 전위를 해서. 그래서 요거는 4도의 4륙화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1도, 4도, 1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 1도라는 것의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로 전이 된, 특히 이전이 된 4륙화음들이 그런 용법으로 많이 쓰였었죠. 우리 말 나온 김에 4륙화음은 언제만 써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영역을 넓혀줄 때 보조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는 1의 4륙 다음에
딸림 화음 다음에 1도에서 같이 종지적인 딸림 화음처럼 쓰이게 되는 게 이게 가장 많았었죠? 요거까지는 아마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